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크라우드웍스를 시작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미래컴퍼니, 선익시스템 이렇게 5가지를 먼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기, S&T 에너지, 한국컴퓨터, 한화시스템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혹은 관심이 생겨서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이사님의 그렇게 자신 있는 종목, 첫 번째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을 크라우드웍스?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LLM 이쪽하고 이제 이게 또 생성형 AI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11월 29일부터 좀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좀 들썩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이 얼마나 핀셋으로 잘 찝었느냐가 좀 관건인 장세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 4%, 2025년 4.4%, 뭐 퍼센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를 계속 겪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시장이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이게 결국 생성형 AI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생성형 AI는 서반에 말씀드렸듯이 초거대 언어 모델 이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또 신년 효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올해 초반에 챗GPT가 그랬던 것처럼 또 생성형 AI, 온 디바이스 AI 이쪽이 또 이끌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초거대 AI B2B 비즈니스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크라우드웍스가 가지고 있는 이 AI 학습 플랫폼 여기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좀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생성 AI 하이퍼 클럽 X를 또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가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또 협업을 하고 있는 크라우드웍스, AI 쪽에 대한 관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로 또 파생되고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저희도 크라우드웍스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영업이익 자체는 뭐 3,100억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8% 이상 성장을 한 모습, 결국 이제 컨센서스를 좀 부합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외형 성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량이 좀 증가했던 부분들, 여기에 발전 설비 어떤 이용률이 좀 상승을 하면서 결국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성장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안정적으로 신사업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연료와 관련된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중국산에 관련된 물량을 좀 확보하기 위한 부분을 좀 상당히 관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탄자니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좀 흑연 확보에 좀 어느 정도 주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충분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친환경 철강 제품의 어떤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탈탄소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쨌든 이게 이제 철강 쪽과도 가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구동모터 코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첫 번째 종목으로 윤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방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방산 그래서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렇게 연결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방산을 또 픽을 했습니다.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 어떤 비율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좀 보고 있고 모건스탠리가 올해 2,600포인트 어쨌든 맞췄거든요. 네. 2,600포인트 돌파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맞췄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이나 종목적으로 참고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가 저평가가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이 IT 쪽을 유망하게 보게 되면서 뭐 상승을 할 건 얘기했는데 네. 그 속에서 또 방산주를 탑픽으로 좀 제시했습니다. 이게 결국 수익성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2022년도 8월 달에 태저기 방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폴란드에서 수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연금 수주 받고 난 뒤에 납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수주 잔고가 차츰차츰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시기를 아마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좀 본 것이 아닌가 좀 봐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주가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매도라는 장치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아마 앞으로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최근에 비올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신고가가 저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15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 보는데 그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공매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핑계거리 많잖아요. 수익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란드 변기청하고 K9 150문 이상 추가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또 호주하고 장갑차 사업이죠. 레드백 129대 본 계약 네. 체결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방산주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셨다니까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자, 이번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삼성전기 네. 준비를 해주셨죠. 네.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레몬트리님이 네. 자, 삼성전기 좋다 해서 예전에 매수를 하셨답니다. 근데 평단가가 18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18만 원이면 약간 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평단가를 좀 낮추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제가 볼 때 업사이드를 돌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볼 땐 삼성전기가 그 안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의 어떤 승부를 보기보다는 좀 내년까지 보는 어떤 약간의 중장기적인 안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4분기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한 1,144억 정도가 지금 4분기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3% 정도 제가 볼 때는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IT 부품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낙수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삼성전기에 하나의 좀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 IT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전장용에 대한 부분들, 산업용에 대한 이제 MLCC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수요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FC BJ 같은 이제 좀 고부가 제품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지금 이제 비중 확대에 대한 트렌드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8만 원 이제 평단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같은 경우 좀 너무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가를 낮추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레몬트리님이 삼성전기 거의 3년째 들고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윤여민 이사님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춰보자라는 네. 전략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네. 방산주 하나 더 볼까요? 네, 예고 드렸듯이 세 번째는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위치적으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위치가 솔직히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고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낮게 본다라면 이제 풍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현대로템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가 뭐 전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올라갈 자리가 아직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풍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쪽으로 의외적으로 이제 포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뉴스도 오늘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풍산이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4%가량 강세인데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산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쪽 이제 폴란드 쪽으로 이제 2004년 56대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는 96대 납품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현대로 K2 전차, K9 이쪽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K9 추가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아마 루마니아 쪽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들고 그리고 이집트나 이제 중동 쪽도 한번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물론 미사일 계약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패키지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호주 쪽에 레드데빅 장갑차 계약 소식이 나온 것처럼 뭐 K2 전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네. 연말에 이집트, 연초에 사우디 방산 전시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산주 골드만삭스에서도 콕 집었던 방산주들 내년에 한번 저희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S&T 에너지 S&T 좀 에너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급하게 시세를 낸 이후에 다시 네. 한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을 잡으려는 좀 노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3분기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 한 60%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39억.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한 45% 이상 성장을 하면서 어쨌든 기수주 받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되면서 어쨌든 네. 3분기 실적을 좀 선방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에 대한 실적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 아람코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중동양 프로젝트의 수주 모멘텀이 내년에 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보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작년에 어떤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내년에 수주 모멘텀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사우디 아람코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좀 중동의 수주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턴키 수주에 좀 매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종목들 뭐 시세가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동사의 수주 잔고 같은 경우 약 한 4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 또 3분기에 좀 2천억 정도의 어떤 수주를 더 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 에너지까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의 네. 네 번째 종목이 미래컴퍼니인데 질문이 역시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손에 손잡고 함께 버텨요님이 미래컴퍼니의 진입가, 매수가, 목표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 나왔네요. 네. 라고 하셨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체크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래컴퍼니 선익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는 오일리 쪽으로 두 종목을 연속으로 준비를 했고요. 좋아요. 일단은 네. 이제 모멘텀은 이제 중국 BOE가 8.6세대 OLED 관련돼 가지고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11조가 넘는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월 32,000장 정도 캐파가 되는 규모인데 이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투자를 진행했고 이제 네. 중국 BOE 진등팡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4조 1천억가량 투자를 해가지고 월 15,000장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이제 BOE가 또 2배 정도 되는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규모 이제 증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장비 기업들을 일단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컴퍼니 선시스템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엣지 그라인더가 주력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단면에 이렇게 잘 이렇게 깎아주는 이런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BOE 이쪽의 수혜를 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올선을 일시적으로 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21선까지 다시 한번 좀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이 종목을 접근하게 된다면 일단은 3만 원 이하권까지 느긋하게 기다릴 것 같아요. 놓치더라도 지금은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11월 30일 날 대량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 좀 약해요. 땡. 저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컴퍼니까지 함께 시청자분의 우리 질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은 윤여민 이사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 한국컴퓨터 한번 좀 말씀을 한국컴퓨터.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 실장이라는 SMT를 좀 전문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PCB에서 SMT를 통해서 PBA까지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플의 지금 아이폰향까지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이패드까지 제가 볼 때는 좀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 이제 OLED, PBA 관련돼서 수혜가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약 한 1,0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좀 이제 OLED가 탑재된 지금 이제 아이패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수혜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좀 원년으로 시작해서 2025년, 2026년 약 한 4천만 대 수준까지도 지금 이제 수주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OLED 관련된 부분들 면적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ASP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제가 볼 때 상승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뭐 인버터 관련된 부분들, 기타 사업까지도 좀 꾸준히 제가 볼 때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 향 관련돼서 뭐 산업용 인버터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납품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매출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실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실적 상당히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 한 30% 이상의 좀 성장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컴퓨터까지 소개를 들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태균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인데, 선익 시스템? 예, 선익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만약에 제가 매수하게 된다면 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 되게 되면은 일단 4만 원 돌파 여부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미래컴퍼니 같은 맥락입니다. OLED 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BOE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장비,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결국 이제 8.6세대 올리 쪽으로 가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입니다. 결국 애플 쪽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플 이제 아이폰에 이어서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맥북, 데스크탑까지 이제 앞으로 올리드 채용을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좀 보시고 이제 애플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애플이 8세대 증착 장비 사용을 선 시스템 원래 소형 증착 장비에 특화가 돼 있거든요. 특화가 돼 있는데 8세대 같은 게 대형이잖아요. 대형 쪽으로 이제 허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8.6세대 증착 장비 공급사로 이제 대형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캐논도키가 일본의 캐논도키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어찌됐든 이제 BOE가 캐논도키뿐만 아니라 이제 선 시스템의 진짜 장비도 8.6세대 쪽으로 병행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BOE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선 시스템이 동반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LED 관련 섹터가 전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BOE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으로 직접적 연관성 있는 이 제한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 선 시스템, DMS 이런 네.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LED 쪽에 종목들을 잘 추려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자, 이제 윤여민 이사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저도 방산에서 한 종목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나 시스템 한번 좀 하나 말씀을 시스템.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방산 관련된 종목들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3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매출액이라든 영업이익 자체 뭐 다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78% 이상 좀 상회하는 좀 그러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시세를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수주 잔고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5조 원대가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조 5천억까지 좀 수주가 올라간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마진이 좋은 제가 볼 때 그런 수주도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매출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영업 이익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방산 관련된 좀 종목들이 좀 나왔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좀 넘어가지 못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돌파매매라든지 오히려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리가 좀 편안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 시스템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내년부터 지금 이제 KF21 관련돼서 초도 양산 사업이 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또 폴란드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같은 좀 사업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나마 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산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까지 윤여민 이사님도 방산주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